안녕하세요. 올해만 두 번째 퇴사, MC 겸 PD 겸 작가 애슐리입니다. 이제 정말 겨울인가 봅니다. 2004년 혹독한 여름을 겪었던 우리라서 올해 겨울의 추위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가운데요. 그래도 우리 모두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추울수록 웅크리기보다는 적당한 운동으로 면역력 관리를 잘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추워도 마음은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마음의 난로로 꼭 사용하기예요. 버스 안에서 우연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다 정류장에 닿았다. 버스 문이 열렸고 한 여자가 버스에 탔다. 그리고 버스 밖 창을 향해 손을 흔든다. 창밖의 남자도 손을 흔든다. 계속해 흔든다. 버스가 정류장을 완전히 떠나는 그 순간까지 버스 안, 버스 밖 안에선 여전히 서로를 향한 손짓이 멈추지 않는다. 사랑의 모양이 있다면 아마도 이들의 손짓이겠지. 사랑이 하고 싶어졌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그리고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제가 어디 갈 일이 많은데 그 버스 같은 거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되게 애틋한 연인들의 그 인사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쓴 날도 제가 그날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날들에서도 이런 것을 봤는데 사실 그렇게 막 요새 외롭다 느끼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 헤어지는 순간까지 서로에게 끝까지 그 버스가 멀어지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사랑이 이렇게 만져지지 않고 볼 수 없는 거지만 이 모양이겠구나 싶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진정한 사랑이다, 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경험하기가 좀 어려운 좀 각박한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이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졌던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꼭 뭐 연인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조금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뭐 가족 이렇게 좀 사랑이 보일 수 있게 표현하는 많이 보여주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소개시켜드리기로 합니다. 혹시 저기 MC 맹고님 한번 소개해 보시겠어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하죠? 그래도 소개할 수 있잖아요. 오늘 대충 제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제가 아는 건 굉장히 굉장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 못하신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100%.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떨고 있다. 오늘은 이제 올드테 최초로 그 영어와 한국말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될 건데 그래서 재밌을 거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제가 소개할게요. 네네. 이분은 이제 은행원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세계 최고의 스트리밍 플랫폼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 거기 HR 부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따지면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뭐 은행원과 그 넷플릭스 HR의 이제 그 가기까지의 그 여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 이름은 엘리아스인데요. 그냥 편하게 일라이라고 부를 거고요. 일라이 저희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엘리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했던 게 어떻게 MC 애슐리와 친분을 맺게 됐는지,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그거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저 지금 옆에 계시는 그 피안세도 있는데 피안세가 MC 애슐리랑 미국에서 중학교 같이 다녔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작년에도 제가 한국 왔을 때 MC 애슐리도 그때 처음 인사드리고 뵀어요. 네. 랜선 소개팅을 하다가 어머. 갑자기 이 둘이 만난 얘기를 네, 지금 말씀 목소리 나온 사람은 이제 그의 피안세 린지입니다. 언니의 소개팅을 말하는 거였어요. 저요? 네. 지금 이거 방송이에요.
그, 맞다. 이왕 처음 만났죠. 이왕 말씀하신 김에 인사해 주세요, 린지 씨도. 안녕하세요, 린지입니다. 네, 오늘 린지 씨는 그 옆에서 그 일라이가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듣고 이제 통역해 줄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동종 튀어 나올 거니까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연이 됐고요. 근데 사실 이제 원래는 사실 초대할 생각은 없었다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저희 컨텐츠에서 너무 재밌는 스토리일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냥 은행원이었다가 넷플릭스 갔대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네네. 이게 되게 퇴사보다 이제 어떤 이직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기에 너무 좋은 재밌겠다. 네. 내가 아직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아닌 사람 모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시점을 좀 나눠가지고 어떻게 이제 지금의 넷플릭스 HR로 갔을까라는 그 내용의 좀 저니를 시작을 해볼 건데, 그래서 일단 대학교 시절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전공을 했고 어디에 좀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는지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경제학을 뽑았었고요. 그때 이유는 그때 2008년에 대학 들어갔는데 그때 미국의 경제가 너무 많이 낮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돈, 뭐 재산의 관리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다가 근데 사실은 경제학 공부하면 보통 경제학을 더 공부하러 대학원 가는 게 것도 있고 일반적인 절차였구나. 아니면 그 government worker 공무원을 되는 건데 그 직업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딴 일을 찾고 있는데 보통 그때 2008년에 대학교 들어갈 때 선배들이 얘기한 거는 니들은 괜찮겠다. 지금 경제는 나쁘지만 4년 후 그래도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일도 많고 괜찮겠다. 근데 12년에 졸업하니까 일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좀 일찍 졸업했지만 거의 7, 8개월 일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분들 커넥션 받고 그래도 은행이 사람 뽑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넣어서 거기에서 진짜 파이낸스하고 경제학이 비슷한데 또 다르구나. 또 달라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파이낸스 일을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또. 근데 파이낸스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융자 쪽에서는 융자를 사람이 들어와서 뭐 사업을 사고 싶은데 융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력으로 뭐 10년, 15년 안에 융자를 낼 수 있냐? 안 되면 그냥 그 융자는 포기하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영어로 말하면 underwrit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계산하고 그 사람이 서류 실제로 이렇게, 그걸 갚을 수 예.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크레딧 체크도 하고 판단하는. 다 예. 아. 그 일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경제학은 그 파이낸스 공부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쨌든 본인 자본 가지고 사업하기 힘드니까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그 대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이거를 뭐 심사하고 판단하고 하는 업무를 맡으셨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일라이가 실제로 공부한 그 경제학과 금융은 또 완전히 다른 분야여서 새로 다시 공부를 했었어야 네. 됐고. 네. 살짝 재밌는 얘기는 한 달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월급도 너무 적어서 린지한테도 이 얘기는 한 번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딴 걸 할까 찾아보다가 그 유명한 베벌리 힐즈 있잖아요. 알죠. 베벌리 힐즈 경찰에 뽑은다고 그리고 월급은 거의 2-3배니까 그때 은행원 월급 말해줘봐. 그 당시 은행원 월급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돈으로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첫 일 찾는데 얼마나 그래도 그 플로어를 찾으면 되나 물어보니까 형들이 다 그래도 45,000불은 잡고 하라. 45,000불. 네. 45,000불이면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그게 1,000만 원? 그 연봉으로 5천?
연봉. 연봉 5천. 5천. 근데 은행일이 그것도 한국은행이랬었어요. 좀 아, 많이 적게 줘서. 미국에 있는 한국은행이었구나. 아, I see. 근데 3만 불밖에 안 줬어요. 아, 그럼 네. 진짜로 정말 와 연봉 근데 사. 베버리힐즈 경찰이 네. 여기 버블리즈 경찰은 얼마 준대요? 8만 5천 시작. 아니 왜요? 베버리힐즈 경찰은 더 지켜야 될 게 많나 봐요. 거기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나 봐. 그래도 베버리힐즈도 돈이 부자 많고 부자 동네라서 네. 그래도 좀 오. 많이 주는데 그때 차라리 어. 다시 융자 파이낸스 공부하는 것보다 어. 차라리 그냥 경찰이 되는 게 베버리힐즈에서 낫겠다. 자전거 타면서 사람들 도와주는 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 시험도 보고 그냥 인터뷰도 쓰는 보고. 시험 보고 운동 시험까지도 다 클리어하고 그냥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네, 심지어 진짜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아. 또 한국 분한테 떨어진 거예요. 왜? 왜일까요? 안 믿었대. 네. 그 사람이 마약 해봤죠. 그랬더니 안 해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여기 살면서 마약을 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 거짓말한다. 그것도 되게 몰라 이상해서 그러면 근데 진짜 안 했잖아. 아니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또. 했다 그러지 그러면. 아니 경찰을 뽑는데 근데 그게 말이 약간 그 범죄를 알아야 잘한다고 생각했나? 그게 아니라 에? 그 사람은 오빠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어떻게 LA에서 살아왔으면서 네. 마약을 한 번도 접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치. LA는 워낙에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거 떨어지고 그냥 이거 하자. 어. 은행일 하자. 그래. 그때 지금 열심히, 당장에 돈이 네. 큰 돈이 안 되더라도 일단 해보자. 그래서 공부했죠. 그렇게 얼마나 일했어요? 그럼 기간이? 거의 3년 반. 와, 되게 안 맞았던 거 치고는 되게 오래 일했다. 그러니까요. 그 인내심이 많은 편인가 봐요. 아니 그래도 부장님이 되게 받쳐주고 부장님이 사실은 부장님이 MBA를 하라고 권해줬구나 조금 결과적으로. 푸시해줬어요. 네. 거기서 어. 한국말도 많이 늘고 회식도 처음 해보고. 그러니까 나는 은행에서? LA에 있는 한국은행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안 건데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한국의 그런 문화를. 네. 그래서 아. 막 점심을 싸왔는데도 부장님이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또 거기 나가서 나가고 제육볶음 먹고 제육 거기도 제육을 먹어요? 부장님 취향대로. 굉장히 한국 문화였구나. 그랬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린지 씨와 결혼한데도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도움이 됐어요. 한국말을 더 잘하게 됐죠. 왜냐면 진짜 일라이 씨는 그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사실 맞아요. 미국인인데 뭔가 아무리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해도 이제 좀 그 갭이 있었을 텐데 그랬구나. 거기서 3년 반을 하고 그 아까 말했던 그 부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MBA를 요청? 그러니까 한번 권유에 의해서 한번 그 해봐라. 그래서 가시게 된 거예요. 네. 몇 년 차 때 간 거예요? 몇 년 차 때? 그 은행에서 몇 년 일하다가 그러니까 3년쯤에 신청 다 애플리케이션 넣고 그때 대답 들어오고 7월 그 USC는 7월부터 시작해서 그냥 조금 더 5개월 더 하고 조금 쉬다가 학교 시작했어요. 그럼 그 MBA 학교를 어떻게 선택했고 어느 학교 갔고 그 학교가 어떻게 어떻게 유명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부장님이 MBA 하라고 좀 밀어준 건데 풀타임 아니고 파타임으로 신청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파타임 할까 풀타임 할까 고민하다가 아는 멘토가 너 MBA 할 거면 차라리 풀타임이 제일 좋고 차라리 2개 넣어라. 파타임 애플리케이션도 넣고 둘 다 넣어라. 그래서 신청했어요. 그래서 USC는 그래도 근처라서 다운타운 LA 있어서 신청했는데 대답이 풀타임밖에 안 나온 거예요. 파트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알고 보니 그냥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래서 그냥 풀타임을 해줬어요. 그 학교가. 그리고 USC MBA 프로그램 나오는 분들 거의 99%는 LA에 있어요. 딴 데로 안 가요. 1%만 다른 동네들 가는데 뭐 나중에 알 건데 그 1%. 1%가 제일 딴 데 이사 간 데는. 그래서 LA 있고 LA 가족도 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LA 있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래서 USC에 있는 그 MBA를 지원한 거죠.
그러면은 그 풀타임이었으면은 회사랑 병행을 할 수가 없었겠네요? 학교만 네. 다녔겠네요? 네. 부장님 어떻게? 아직도 그러니까. 부장님 연락하고 아.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네. 더 열심히 일하라고 MBA를 네. 거는데 갑자기 이제 은행을 은행을 그만둬야 되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풀타임 대학원생, 그 MBA 학생이 된 이제 일라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MBA를 갔단 말이에요. 갔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한 반에 몇 명이나 이렇게 수업을 들었나요? 그러니까 클래스 반이 200명인데 그 거기에서 세 그룹을 이렇게 나눠요. 그래도 다 200명이면 다 누군지 얼굴 보고 이름은 다 아니까 되게 친해져요. 같이. 그리고 처음 3개월은 되게 빡세게 진짜 혼자 못하게 숙제를 줘요. 그러니까 그룹 워크를. 그룹 워크가 아니고 처음에 그냥 본인한테 너 뭐 여기 5개 책이 있고 리포트 있고 해라. 왜? 그걸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해서 치팅은 아닌데 그래도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면 좀 빨리 일이 끝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프로젝트를 좀 푸시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없는 업무를 줘서. 처음에는 혼자한테만 주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도 그래도 같이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조금 프레셔를 주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주면서. 근데 유학생들 뭐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한국에 온 중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나는 할 수 있다 혼자 거의 밤새서 했는데 해내 또. 그러니까 잡아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냐 그냥 같이 하면 되지 나눠서. 그래서 3개월은 조금 그 본인 자신감도 조금 깨고 다시 그 그룹워크를 다시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만들어요. USC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2년인데 첫 번째는 그래도 공부는 좀 포커스인데 인턴십을 꼭 잡아야 돼요. 인턴십 못 잡으면 2년 안에? 1년 안에. 1년 안에. 네, 첫 1년 안에 인턴십 못 받으면 거의 취직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힘들어서 보통 그거 포커스야. MBA를 듣고 MBA 프로그램이 총 2년인데 1년 내로 인턴십을 잡아야 되는. 그래서 그 대학원 시작할 때 바로 인턴십 인터뷰들이 다 나와요. 시작할 때부터.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대학원 가서 뭐 할지 좀 생각해보고 신청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네. 가자마자 결정을 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은 벌써 결정했어요. 물어보니까 어떤 인턴십을 할지.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대학원 됐다 기뻤는데 바로 가니까 결정을 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또 일해야 된다. 그때 뭐 인턴십에 있던 뭐 회사들 리스트나 이런 게 좀 있어요? 학교에 그 커넥션이 있으면 오는데 큰 회사들 뭐 한국도 알겠지만 뭐 빅4, PwC, KPMG 다 오고 구글 뭐 페이스북도 오는데 어떤 회사들은 US라는 와요. 뭐 아이비리그만 가니까 본인들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돼요. 예, 알아놔서. 그래서 제가 갔다 온 인턴십 은행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은행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제가 직접 찾아놨어요. 일명 보아. 네. 보아.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찾아서 혼자 신청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인턴십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가신 거예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거의 뭐 두 번째. 우리나라 뭐 약간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 정도의 브랜드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MC 맹고님 모르실까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근데 왜 은행으로 또 인턴십을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닐 때 그래도 그 커리어 센터 카운슬러 카운슬러는 한국말로도 카운슬러. 카운슬러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저는 뭐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직업을 바꿀 건데 어떻게 하면 잘 되냐. 그래서 그 처음에 영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I'll try in Korean. Sure. But 그 advice는 you can change your industry or your function, but you can't do both. 그러니까 제가 뭐 파이낸스 안 하고 딴 거 할 거면 그래도 은행 안에서 해라. 은행 인더스트리 안에서 해라. 아니면
그 파이낸스 꾸준히 할 거면 근데 딴 거 하고 싶다. 엔터테인먼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근데 두 가지 바꾸면 너무 어렵다고. 말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계열과 네가 가고자 하는 그거를 두 개를 다 같이 바꿀 수는 없고 너무 어렵다고. 하나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MBA 가서 그 career advice 받을 때 그래도 인터뷰할 때 그 내용 들으면 내가 어떻게 와서 일하고 어떻게 와서 대학원 신청하고 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잘 이어되는데 두 개 바꾸면 조금 스토리도 조금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은행 그래도 거의 4년 했으니까 은행도 잘 아니까 은행 프로그램을 찾아보자. 아예 다 바꾸기에는 너무 생뚱맞게 이렇게 탁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같은 은행의 계열로는 가되 거기서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펑션이나 이런 걸 바꿔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군요. 근데 굉장히 리즈너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리스하죠. 근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로그램은 다 좋았어요. 그냥 그 로케이션만 안 좋았어요. 로케이션이 안 좋았어요? 네, LA 아니고 그 샬럿트 노스캐롤라이나인데 진짜 시골. 네, 거기가 예전에 저 있던 데랑 가까운 것 같은데요, 버지니아랑? 그것보다는 좀 더 도시인데도 그래도 이제 한국 음식점도 하나도 없고 뭐 네, 거기서 요리 실력 많이 늘었죠. 그럼 LA에 있다가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잡 때문에 거기 본점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이사 갔어요. 2017년에 이사 와우. 갔어요. 네. 그럼 그때가 그러면 MBA 1년 차? 고 지나고? 1년차 지나고 인턴십 하고 가보니까 그 서머 때 인턴십 하니까 괜찮다. 여기는 좀 성공할 수 있다. 마음 잡고 그 오퍼 레터가 나오니까 그때 액셉트하고 학교 끝나고 이사 갔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제 한국 뱅크에서는 이제 융자를 대출해 줄 것인가 말 건가 막 이거에 대해서 했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좋은 점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대학원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 들어갔는데 인사팀에 그러니까 인사팀 안에도 그 서브팀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아는 인사팀은 HR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지? 보통 직원들하고 바로 말하는 분 비즈니스 파트너고 네. 거기 뒤에 뭐 컴펜세이션 팀도 있고 미국에서 employee relations에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조금 뭐 누가 잘르는지 아니면 좀 뭐 정말로 말 그대로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2년 안에 그 로테이션을 해요. 그러면 다 배워요. 네, 그래서 그거가 되게 좋았어요. 트레이닝 받고. 그러니까 한 파트에만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예 다 그 경험을 해보게 해준다는 거죠. 2년 안에 돌아서 그다음에 골라요. 그래서 내한테 맞는 것들을. 네. 오. 약간 자율전공하고. 그러네.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 그러면 진짜로 내가 뭐 좋아하고 뭐랑 맞는지를 충분히 좀 판단할 수 있었던가요? 그렇게 마케팅 해야죠 또. 근데 at the end of the day 그 business is first. 결국은. 그러니까 회사가 거기도 조금 막힌 거가 제가 혼자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저 거의 혼자였어요? 혼자니까 일 잘하는데 이 팀하고 있고 싶은데 딴 사람을 이렇게 backing 있어서 뽑았어요. 딴 사람을. 그래서 너는 딴 일을 해라. 다른 사람 뽑았으니까. 네, 그때부터 여기 나가야겠다. 그때 거의 4년째. 일라이한테 묻지 않고 네.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라. 왜? 거기 그 팀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떠나고 그래서 그래도 일라이는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냥 거기 껴준 거예요. 사람이 많이 나간 부서에 일라이를 근데 넣었구나. 진짜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인데. 사람이 많이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약간 예. 미국도 한국 같은 느낌이다 이것도. 예. 왜냐면 이 사람이 잘할 것 잘하면- 같으니까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원래 일 더 많이 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좀 서포트 해주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냥 아예 그냥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자리도 있는데 여기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냥 그 문을 꽉 닫고 그냥 옵션 없이 그래서 그냥
2년 더 그냥 그 일을 했죠. 아. 근데 많이 배웠어요. 뭐. 아. 근데 그거- 진짜 기본적으로 인내심이 되게 있는 스타일이지 그럼에도 않아요? 불구하고 2년을 더 일했다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3년 반을 어. 일하고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데 2년을 일해. 오. 그래도 많이 배웠고 그러면 어쨌든 MBA를 가고 인턴십을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가면서 HR에 사실은 이제 길이 사실은 네, 거기서 그때 경험을 했던 네, 거네요. 그때 열렸죠. 아, 그럼 사실 같은 은행 계열에서 이제 그 융자 받는 그거 심사에서 HR로 전환은 거기서 먼저 일어났던 거네요. 네. 아, 오케이. 오, 그래서 그러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아, 도저히 이거는 이제 내가 더 갈 수는 없겠다라는 그 파트에 네. 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로 또 이직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2년 하고 또 2년 더 일했어요. 그 4년 거기 있다가 그때 코로나 때라서 코로나가 터졌구나 그때. 마음은 진짜 LA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쵸, 가족도, 홈타운이니까. 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가족한테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팀장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일은 리모트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 안 된대요 또. 여기서 리모트는 이제 재택으로도 음. 할 수 있는지. 그때 그 팀 되게 스페셜 팀인데 그 프로젝트는 그 CEO 대표의 석세션 플래닝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계셔요. 그분 브라이언 모네한이라고 뱅크 아메리카 그 CEO인데 매년 이 사람이 혹시나 뭐 떠난다 아니면 뭐 나쁜 일이 생겨서 없어지면 누가 다음인가 뭐 3년, 5년, 10년까지 다 플랜해요. 옵션을. 회사 내부에서. 그래서 그거를 매년 2번씩 하는데 사실은 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근데 왜 못 가는 이유는 그 서류에 있는 그 내용이 너무 컨피덴셜해서 기밀이구나. 제가 본인이 들어가서 프린트해야 돼 또 그거를. 거기에서만. 예. 다른 팀도 있는데 그거를 못해서 코로나 때 LA 못 가고 너는 여기 있어서 혹시 프린트해야 되면 네가 들어가서 너가 가야 프린트해. 된다. 네, 너무 그랬고 그게 뭐야? 너무 비효율적이다. 갇혀 진짜 어. 그 농담이 제가 거의 프린트숍을 했어요. 그 책을 거의 20개 프린트하고 구멍까지 다 뚫르고 바이닝도- 제본까지 했구나.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기밀이라서 좀 액세스가 있었어요. 일라이한테만 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열심히 배웠죠. 근데 그때 이제 집에 가고 싶어서 그때 LA에서 인사과에 옵션이 많이 없었어요. 큰 회사들은 뭐 베이에리아, 샌프란시스코는 있지만 LA는 월급 비교하면 많이 없는데 그때 틱톡이 틱땡. 틱톡이 커지면서 네. 사람들 막 찾는 거예요. 그때 틱톡이라는 네. 게 확 뜨면서 이제 네. 인사에 대한 그 잡이 오프닝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인라인은 인사 업무는 잘 맞았던 거네요. 네,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인사 업무로는 결정을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 배운 일도 되게 좋은 거는 그 인사팀은 되게 사람들 관리는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인사팀 해도 at the end of the day 저는 사업 사람이다. business person.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 하는 비즈니스를 모르면 인사팀도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업무적인 거, 비즈니스적인 것도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HR이 같이 있을 때 훨씬 시너지가 난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 같이 도와주는 비즈니스 리더를 얘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스트래티지 잡고 인사팀이 도와줘야 되는데 뭐 하이어링, 파이어링 생각하고 리스트럭처링도 하면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인사팀 분들 그거를 잘 안 해요 지금. 그리고 그 은행에서 베네피트는 그래도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는 다 배웠으니까
그거 갖고 되게 쉽게 인사팀 일도 해요 지금. 하긴 생각해보면 인사도 어쨌든 그 사람을 하이어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혹은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이 사람은 여기에 배치한다 이런 모든 것도 사실 결국은 다 그 버짓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네. 돈, 버젯도 봐야 되고 퍼포먼스도 봐야 되고. 사람의 그 직원들의 데이터가 많아요. 그것도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어떤 팀장들은 뭐 그 리포트 뽑는 것도 어렵게 어려워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맡았죠. 근데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던 기초가 됐던 업무를 은행에서 배운 것 같다는. 결국 사람의 일은 하나도 버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필드라고 해도.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이제 얘기 나왔던 T사 틱톡. 그 땡. 틱톡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막 시작하면서 드디어 LA에서 인사와 관련된 잡 오프닝이 열리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신 건가요? 네. 거기도 재밌는 얘기 또 있어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듣네. 그 틱톡 링크드인으로 물어봐서 틱톡이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하고 싶냐고. 그래서 거의 졸업하고 다 미국 회사만 일했잖아요. 거의 그쵸. 한국은행이라도 미국 회사니까. 그렇죠. 처음으로 중국 회사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미국식 안 하고 거의 3시간을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했는데 그때 제가 인터뷰하는데 밤 11시부터 시작했는데 1시까지 한 거예요. 아니 3시간 동안 그분들은- 면접을 아니 아이고. 그분들은 화장실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틱톡 문화가 좀 그거 있어요. 나를 인터뷰하나 아니면 내 회사에 뭐 어떻게 일하는 거를 그냥 복사하고 싶은 마음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일라이가 일했던 회사의 어떤 그거만 문화랄지 물어봐요. 어떻게 일했고 그러니까 보통 인터뷰 퀘션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일했던 회사가 그럼 어떻게 일했는지가 궁금했다. 그거를 많이 물어봐요 또. 그래서 그러면 어허. 안 됐다. 그 생각을 그냥 포기했는데 응. 그 일 주겠다고 대답 왔어요. 그날이 금요일 날인데 다음 주에 그 와플 레터 나왔는데 그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틱톡을 빼낸 거예요 또. 어머.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말로 이제 출근 됐다. 됐다 받았어. 근데 좀 있으면 편지 온다. 금요일 날 이제 편지 올 거다. 어허.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미국 내에서 금지한다. 네. 오. 그래서 소식이 없어진 것도. 갑자기. 네. 그 사람들은 우리 내일 없어지면 이 사람을 왜 하려냐. 그래서 망했다. 진짜. 그래서 또 그냥 여기서 일하자. 그렇게 마음 잡고 했는데 8개월 지나니까 또 대답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8개월이 지났는데. 네, 왜냐면 금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직- 말은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또 이렇게 되나? 그래서 또 아직도 인트레스트 있냐? 인트레스트 여전히. 인트레스트 있으면 인터뷰 한 번 더 해라. 거기도 또 3시간 또 3시간. 똑같은 분하고 또 3시간 얘기했어요. 근데 와. 그래도 저는 마음은 이 일이 되면 그래도 LA 집으로 갈 갈 수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그렇게 보고 그래도 됐어요. 다행히. 그러면은 그렇게 연락이 되고 이제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이 있고 그 8개월간의 기간 동안은 그냥 거기서 그럼 계속 또 8개월을 일을 하고 네. 있었던 거죠? 그냥 그 일 포기했어요. 왜냐면 그때 뉴스 보면 뭐 다음 달 틱톡이 없어진다고. 맞아요. 많이 나도 그 기사가 뉴스를 봤으니까 나오니까.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아직 살아있는. 그거 아직도 틱톡 잘만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뭐 다운도 받지 말라 막 이러면서 앱도 못 다운받게 맞아요. 했었던 맞아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게 쉽지 지금 않고 틱톡이 계속- 엄청 켜졌고 계속 돌아오고 있죠. 예. 지금 트럼프가 2024년 재선이 됐잖아요. 틱톡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예, 이번엔 지금은- 해내려나? 지금 좀 바뀐 것 같아요. 또. 또 기조가 바뀌었구나. 포지션이 바뀐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틱톡에 거의 갈만 했다가 갔다 이렇게 멈췄다가 보류가 됐다가 8개월 이후에 다시 오퍼가 와서 또 3시간의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다시 그럼 가게 됐고 그리하여 다시 back to LA가 네. 된 건가요? 네. Back to LA 하고 그때부터 틱톡 일하면서 그때 진짜 고생이 많았어요. 왜요? 왜냐면 우리 집 틱톡 사실 난
그 일라이가 넷플릭스에서 일한 건 아는데 틱톡 이란 거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중국 문화. 틱톡에서는 무슨 일 한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HR? 인사팀인데 그때 세 팀 맡았어요. 파이낸스 팀, 인터널 오디트, 그게 뭐예요? 인터널 오디트 뭐지?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인트라넷? 회사 안에서 직원들을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검색을 모니터 하는 하는 거? 모니터하는 오케이. 분들 하고 그 컴플라이언스 팀 이렇게 맡았어요. 불만. 하고 그때 아, 그때 항의나 이런 것들. 예,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직원들 제가 맡은 직원들은 거의 30명밖에 안 됐는데 틱톡이 너무 커지니까 그냥 15개월까지만 일했어요. 거기 오래 안 했어요. 아 1년 15개월이 했어요. 네, 1년 좀 넘어서 일했는데 그때 떠날 때 거의 120명. 그 처음엔 시간에- 30명으로 예, 시작했는데 그 시간에 그리고 그 30명도 많이 떠났어요. 아, 많이 떠났어요. 어, 예. 처음 시작할 때 틱톡에 미국 직원들인 거의 11,000명이 있었어요. 11,000명 근데 우리는 2만까지 간다. 그렇게 막 들었는데 얘기를 했었구나. 떠날 때 11,000명이 있었어요. 아, 아하. 하이링은 대박 많이 했는데 어. 그래도 숫자는 11,000명. 그만큼 많이 떠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 왜냐면 그 일하는 문화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 이 인내심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웬만해도 이렇게 3년, 2년 웬만하면 버티시는 그러니까. 분인데. 근데 그 뭐 opportunity는 컸어요. 저는 왜냐면 LA 오고 미국만 안 맡고 미국하고 뭐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멕시코도 맡았어요. 그럼 거기 나라인 법도 배우고 했는데 아, 배운 거 많았겠구나. 되게 좋았어요. 그거는 좋았는데 팀장은 UK 있고 그다음에 딴 인사팀 부장은 베이징에 있고 아, 그러면 어. 저는 시차를 어떻게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이제 미팅을 그러니까 미팅을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해요. 아, 그래서 24시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팀장하고 통화하고 UK랑 하고. UK하고 거기는 오후 뭐 5시 6시 네. 미팅하고 그다음에 일하고. 일하고 응. 그러면 밤에 또 그러니까 베이징이랑. 베이징이랑 연락을 해야 배운 돼. 거는 중국 일하는 문화가 되게 특이해요. 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야 진짜. 어. 근데 그 고집 하나 있어요. 고집.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일해요. 어. 보통 뭐 새벽까지 일하는데 응. 중국 문화는 그 아침을 되게 그 종교해 아침.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 애들 밥 먹여주고 학교 다녀주고 일은 10시부터 시작. 아, 10시 후에는 미팅을 안 해요 거의. 그러면 거기 베이징 10시 아침에면 미국에는 밤 7시예요. 그럼 애매하게 퇴근을 못 퇴근해야 하는구나. 되는데 뭐 집에서 일하는 거 괜찮은데 아, 회사에 있어야 되는 애매하잖아요, 거지. 또. 뭐 나갈 수도 없고. 응. 그렇지. 예, 그래서 아. 꼭 미팅 10시부터 시작하고 싶대요 또. 아이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일하고 그때 너무 트라우마 받은 거는 그 인스턴트 메시지 플랫폼이 있어요. 그 틱톡이 개발한 거. 내부적으로 이제 예. 이름이 lark라고 있어요. 예. 근데 전화기에 너무 이렇게 메시지 밤새 와서 아. 어쨌든 팬텀 얼얼트 오는 거 갖고 있고 너무 트라우마거든. 아, 자고 일이- 일어나면 막 몇백 개 와 있고 문자.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아. 그래서 하고 미팅도 하면 한국 문화를 모르겠어. 근데 또 3시간을 하나요? MBA 갈 때 그 PT 프레젠테이션 할 때 네. 그렇게 가르쳐 줘요. 말을 들쓰고 이렇게 글을 들쓰고 이미지로 보여줘라. 이미지 보여주고 글 있어도 그 글을 읽지 마라. 어. 그냥 in your own words 그냥 얘기하는데 네가 그냥 이해한 대로 얘기해라. 음흠. 어. 근데 틱톡 팀하고 만나면 그걸 프레젠테이션이 막 50사이드 거기 글도 다 읽고 예, 그걸 다 그거 읽어요? 다 읽어요. 50장을 예. 넘는데 중국어로 읽어요. 중국어로. 예. 그리고 팀 미팅 하면 뭐 10명이 방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중국말 하나도 모르죠. 못하니까 근데 있어야 트랜스레이터 와 있어요. 어. 근데 10명씩 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응. 트랜스레이터가 다 나한테 못하는구나.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못 따라가는 거야 또. 말이 계속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데 그 예. 사이에서 못 끼고 근데 굳이 미팅엔 있으라 그러고 있으라 그러고 근데 또 초대를 50페이지를 다 읽어. 50페이지를 예. 만약에 뭐 미국이라도 막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막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모든 슬라이드가 다 문장 그걸 하나부터 쭈르르르르 근데 그래서- 계속 거기 있으면서 근데 심지어 또 파악도 안 되고 내용이 제가 그 테이크웨이는 이 미팅이 이메일로 할 수 있었다. 2시간 미팅은 뭐 5분 안에 쓸 이메일 내용인데 내용으로 다 왜 커버가 미팅을 되는데. 해야 되냐. 예. 그래서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따지면 좀 비효율적인 게 있었네요. 예. 그래도 월급도 괜찮아서 그냥 하자 마음 잡고 있었는데 그때 넷플릭스가 나타났어요. 그때 나의 구원자, 예. 나를 넷플릭스 구하러 온 가서- 구원자 넷플릭스가 나타납니다. 네, 넷플릭스 가서 너를 원한다. 오. 그래서 그때 가겠다. 가겠다 그러는데 인터뷰할 때도 너무 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 틱톡을 따라하고 싶은지 되게 그거를 잘 숨어야 됐어요. 잘 숨겨서. 네. 근데 사실 넷플릭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재였던 게 어쨌든 은행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름 신생 엔터? 그 엔터라고 할 수 있는 틱톡에도 있었고 이제 넷플릭스 막 커져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쪽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면은 진짜 일라이를 필요로 했겠네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 오는 길도 생각해 보면 그 커리어 센터에서 말한 거가 맞아요. 처음으로는 인사과를 바꾸니까 그냥 은행 안에 있자. 그거를 배우면서 이젠 인더스트리를 바꾸니까 그치. 하나씩 건너뛰어서 온 거예요. 진짜 그렇게 따지면 그 MBA의 그 카운슬러였던 그분이 정말로 네. 되게 이렇게 이 촉이 있었네요. 노하우죠. 노하우. 네. 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도 우리도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지금 리조트 받고 싶고 지금 제일 좋은 job 받고 싶은데 그래도 안 돼도 천천히 하나씩 풀어 나가면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생각해요. 넷플릭스를 직진할 수는 없더라도 내가 있는 분야에서 뭐라도 이렇게 좀 하면서 조금씩 그 뭐 그 계열을 바꾸든 아니면 내가 맞아요. 하고자 하는 그 파트를 바꾸든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언젠가는 좀 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넷플릭스 이야기로 가봅시다. 드디어 이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제 넷플릭스 HR로 가게 되셨어요. 네. 지금 일하게 된 지는 얼마나 됐죠? 넷플릭스에서 일한 지? 2년. 2년. 네, 오케이. 2년 됐고. 그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줘봐요. 넷플릭스 너무 궁금하니까. 뭐 그 설명할 거면 넷플릭스 들어와서 새로운 팀 맡고 있어요. 그 리거 팀이 어떻게 말하죠? 법률팀? 법률팀.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새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쵸. 법 공부를 했던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팀 분들이 하는 일을 많이 배웠어요. 2년 안에. 예를 네. 들어 어떤 법인 거예요? 뭐 그 나라별로 서비스에 관련한 법률 이런 저는 거요? 넷플릭스에서 그냥 미국, 캐나다밖에 안 보고 그래도 거기 안에 한 큰 팀은 그 엔터테인먼트 러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쇼 아니면 영화 할 때 컨트랙트 쓰는 분들, 딜을 하는 분들 계약서 쓰는 거. 맞고 거기 반대쪽은 뭐 그냥 보통 employment law 그냥 corporate law 고용법이랄지 뭐 이런 거기 것들. 맡고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계약서들 관련.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랙 같은 거 새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더 애드도 할 수 있고 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조항 같은 거. 그 사람들 그냥 인사팀 파트너죠. 그분들한테. 그걸 봐주는 건 파트너고.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걸 배워야 되니까 많이 배웠죠. 근데 넷플릭스는 뭐 아직 재미있는 얘기는 많이 없고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거는 넷플릭스 직원이면 넷플릭스 공짜냐? 공짜야 아니에요. 진짜 궁금하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면 너무 아쉬워요. 냉정하다. 비즈니스가 그래도 subscriber니까 베이스니까 직원들한테 주면 그 스톡에도 좀 복귀 안 좋잖아요. 또. 아니 근데 모든
미국에 있는 엔터들 다 그런 것 같아. 저 디즈니에서 일하는 애도 디즈니 안 준대요? 디즈니 플러스 공짜로 안 주고 사야 되고 어. 저희 언니도 HBO에서 일하는데 HBO 맥스도 돈 주고 사야 되고 어. 아무도 공짜로 주질 않아요. 그럼 그 직원들한테. 얘기합시다. 그 얄짤이 구독권은 안 없네. 준다 쳐. 그럼 다른 어떤 베네핏이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일을 하면? 그 지금 프리뷰 클럽이라고 있어요. 프리뷰 클럽은 직원들한테도 주고 어떤 되게 초대 받으면 프리뷰 클럽 받는데 프리뷰 클럽은 딴 사람들 보기 전에 한번 보여줘요. 쇼를 아니면 영화를.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있으면 스퀴드 게임 2가 나올 텐데 맞아요. 이쪽 볼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아 먼저 볼 수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행동을 다 그 데이터가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쇼를 보면서 10분에 끊었다. 이 사람이 왜 끝났지? 그러면 다시 가서 그것도 또 편집을 해요. 어. 그 섹션을. 사람들이 이제 이 파트에서 많이 멈췄다 하면은 거기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드는 네. 편집을 한다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해서 프리뷰 클럽을 하는데 그거를 직원들은 직원들 주고, 대상으로. 네, 직원들도 있고. 넷플릭스는 제발 입으로 얘기하는 좀 그런데 그래도 캘리포니아 안에서 그래도 월급은 세요. 네, 주는 만큼은 세요. 그게 최고죠. 제가 생각하는 넷플릭스의 최고의 베네핏 있잖아요. 뭔데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린지 씨가 시리즈가 생각하는 이렇게 나오면 뭐 그거 프리뷰 클럽이야. 그게 프리뷰 클럽. 만약에 뭐 오징어 게임도 1회 2회 이렇게 나오나? 뭐 어. 이렇게 매주 한 주에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나면 1화가 이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 끝까지. 그 데이팅 쇼, 뭐 싱글스 앤 프렌드 맞아, 생각하면 뭐 피지컬백 뭐 이런 것도 한 편이 나오면 끝까지 끝까지 다 다 그게 보니까.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뭐 하나 보면 쭉 봐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멈추면 진짜 맞아. 그 정말 큰 베네핏이라고 정말 저는 나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뭐 최고의 베네핏. 린지 씨 데이팅 쇼 그 뭐 쭉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빠네 집에서밖에 이게 안 돼가지고 저희는 차에서 차에서 보거나 핸드폰으로 보거나 그렇게 봐야 돼. 그러면은 넷플릭스 HR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이다 하는 거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아니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HR 업무라든지. 그러니까 넷플릭스 문화가 되게 특이해요. 다 많이 알 것 같은데 넷플릭스 문화가 다른 회사들은 일하면서 뭐 culture value를 막 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뭐 respect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말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동에 그렇게 안 나오는. 그치. 그 벽에 어떤 그냥 각오 뭐, 다짐. 그냥 이렇게 벽에 있는 건데. 그냥 글인데. 넷플릭스는 그 culture 되게 시리얼하게 봐서 아. 거의 미팅하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얘기가 맨날 나와요. 넷플릭스의 그 코트가 뭔가요? 그러니까 메모가 되게 긴데 네. 어떤 그 포인트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는 드림팀이다. 아. 드림팀은 가족 아니고 어. 거의 운동 선수니까 아. 우리 파트 맡고 하는데 각자의 파트에서 네. 펑션을 다 하자. 네. 다 하자. 뭐 농구팀이다. 그러면 5명이 있는데 포지션이 있는 것처럼. 이번 시즌은 잘하고 있는데 이젠 이 사람은 필요 없다. 그러면 감사하고 빠이빠이. 퇴직금 주고. 어머. 근데 그게 그냥 언더스탠딩이 있어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네. 내가 여기서 어떤 소임을 다하면 네. 빠이빠이. 네, 소임을 그냥 다하지 못하면 못하면 빠이빠이. 그것도 좀 있고. 근데 냉정하다. 되게 편하게 그냥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서프라이즈 없어요. 그렇게 놀랄 일이 네. 아니다. 내가 갑자기 인사팀에 불려가서 빠이 해도 오케이. 그러니까 인사팀이라서 그 파이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작업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해요. 근데 딴 회사에서는 그 보통 팀장이 해야 되는데 어떤 땐 무서워서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도 뭐 컨텍스트도 없고 그렇죠.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꼭 매니저가 얘기해야 하고 오늘은 너 마지막 날이다고 이윤이
this reason 있고 이 이유로 너가 그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그래도 또 그 설명을 하고. 이제 딴거 퇴직금이 하고. 어떻게 되고 지원 아. 언제 빼고. 그래서 좀 더 편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이 업무하시기에는 이제 편하다. 옛날에 그 유퀴즈에 나왔을 때 이제 구글에서 그 퇴사하신 그분은 분도 그냥 못 들어가 갑자기 액세스가 다 날아가고 맞아요. 다음날 이메일이 막히고 지문 우리가 싸서 너한테 보내주겠다. 맞아요. 주소를 달라. 맞아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 보스가 그 사람한테 너는 뭐 잘린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여기서 나는 너에게 짐을 보내주고 어디로 보내주면 될까? 퇴직금 이렇게 나올 텐데 어떻게 주면 될까? 이제 그런 자질구레한. 예. 그래도 하지만 그런 문화가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당연시 여겨진다. 근데 미국은 원래 자르는 게 쉬운 편이라. 맞아요. 한국은 자른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냥 막 잘리니까. 근데 그 culture value도 다른 한 가지는 그 people over proces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잘랐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뭐 respectful하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팀장은 이 사람 커넥션을 지금 액세스 컷해 빨리. 그런데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은 어더트니까 그냥 얘기하고 오늘 너 마지막 날이니까 6시까지 뭐 필요한 거 다 빼고 컴퓨터가 컷오프한다. 그렇게 보통 해요. 거기서 뭐 딴 이상한 일을 하면 그냥 바로 액세스 컷하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시간을 주고 인격적으로 이해를 주고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저는. 어. 근데 그거를 좀 처음 왔을 때 그걸 배워야 됐어요. 어땠어요? 그럴 때?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게 사실 좋은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넷플릭스 좋은 점은 저의 팀이 되게 좋아요. 팀장도 좋고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좋고, 일하시는 분들이 좋구나.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가고 있는데 틱톡하고 비교하면 저 팀이 이렇게 중국하고 영국밖에 없어서 거의 혼자 그냥 일을 했다고. 하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막막했구나.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딴 사람들 비교하면 좀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틱톡하고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옵니다. 버릴 경험은 없다. 버릴 경험. 뭐든 버릴 경험은 없다. 내가 이제 더 센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이제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거의 뭐 머리 위에 100파운드 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그냥 20파운드예요. 그치. 그 정도쯤이야. 버릴 경험이 없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일라이 씨는 HR 쪽으로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 나갈 건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꾸준히 가고 싶죠. 자리는 있을 것 같아요. 그 HR에 지금 많이 변하는 거는 그 직업이 strategic HR partner가 나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큰 회사밖에 좀 없는데 보통 작은 회사들은 그냥 인사팀이 있어서 그 사람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인사팀 안에서 다 하는데. 다 하고 뭐 직원들 관리하는 건. 근데 큰 회사들은 그 파트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 인사 안에서도 세분화한다는 말씀인 거죠? 쪼개서. 이제 직원들이랑 대화하는 인사팀 아니면 그냥 그 해고랑 뭐 그런 걸 담당하는 인사팀 아니면 뭐 직원들끼리 그 갈등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인사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HR라는 그 큰 안인 거고 그 안에서의 또 부분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일이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파트너 일은 그래도 제 생각은 인사팀 HR 쪽에 그 스페셜티 있지만 그래도 나는 비즈니스 퍼스트니까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스트래티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짤 거고 인사적으로 예를 들면 틱톡은 미국 안에서 거의 이젠 좀 늘었어요. 15,000명이에요. 직원들이 미국 안에서만. 네네. 넷플릭스 전 세계는 11,000명밖에 안 돼요. 직원들이. 근데 그거가 스트래티지예요. 전략이구나. 많이 줘도 다른 회사 뭐 구글, 페이스북 지금 비교해도 되게 작아서 2022년 때 레이오프 조금 했어요. 뭐 100명 조금 잘렸구나. 네네. 조금 2% 내려왔는데 딱 한 번만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애마존, 페이스북 다 이렇게 레이오프
너무 하니까 어. 그래도 그것도 회사들이 좀 스트레지가 좀 있었구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넷플릭스 average 그 테뉴어가 뭐지? 얼마나 있는? 영구적으로 있는 사람들, 네, 되게 오래 거의- 있는 사람들, 거의 20년. 종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DVD 팔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그 아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지 갖고 어떻게 이제 넷플릭스는 다음 그 obstacle 보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고 다른 그럼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는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큰 회사들은 이미 미국 내에 갖고 있는 직원들만 이제 10,000여 명이 넘는 상황인데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전체 직원이 11,0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 또한 넷플릭스의 전략인 거고 비즈니스 전략인 거고 그것들을 이제 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느끼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의 HR 인사팀 쪽에서는 뭐 firing도 fire 하지만 이제 사람을 뽑을 때도 그 포지션을 어떻게 쓰냐 그 비즈니스 리더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이 더 재밌어요 저는. 사람 뽑는 게 뽑는 쪽. 뽑고 아니면 이젠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미국에서 픽 TV라고 그랬어요. 픽 TV 쇼를 너무 많이 만들고 하니까 그리고 넷플릭스 그 쇼 만들면서 돈을 많이 쓰니까 그 스톡 프라이스도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돈 많이 써서. 이젠 커스트 커팅을 하니까 넷플릭스가 이젠 쇼를 좀 덜 만드는데 그 쇼를 더 좋은 쇼를 만들 노력하고 있어요. 적게 만들 때 퀄리티를 높이는군요. 근데 직원들이 적으니까 그래도 많이 안 잘렸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 지금 보면 쇼를 거의 반 줄였는데 아직도 뭐 생각해 보면 프로덕션 쪽도 있고 그 리거 팀에서도 많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포지셔닝 스트래티지가 되게 재밌어요. 저는 휴먼 리소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음 15년, 10년을 운영할 것인가? 네, 사람들 써서 이 사람들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와, 결과적으로는 사실 진짜 이번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인사팀이라고 해서 그냥 진짜 단순하게 말 그대로 진짜 사람 뽑고 이거 안 될 거 죄송해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안에서도 되게 많은 포지션들이 있다는 것과 거기 안에서도 나한테 맞는 일이 이렇게 있다는 걸 좀 일라이 씨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시작의 커리어와 지금의 커리어가 이제 방향이 좀 달라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이제 자기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유스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일라이가 이렇게 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좀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지. 이거 뭐 되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내가 경험한 선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말할 거는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일이 찬스 있으면 그냥 그래도 그 일을 하고 일할 기회가 있다면 일을 해라. 거기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거 배워라. 그리고 그 큰 그림에 노스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뭐를 5년 10년에 하고 싶으면 그것만 잡고 있으면 길이 조금 삐뚤삐뚤해도 그쪽을 간다.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5년이든 10년이든 조금 그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 뭔가 일을 하면서. 제 얘기도 들으면 처음에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연결되지? 은행과 어디시랑 근데 뒤로 보면 이렇게 뭐 사업도 배운 것도 있고 스킬도 배운 거 그거 다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꾸준히 don't give up 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고 뭐라도 계속 그러면은 이제 그럼 5년 10년 얘기하셨으니까 5년 뒤에 본인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저는 그래도 넷플릭스에 있고 싶은데 안 잘리고 잘 근데 지금 우리 피안세하고 얘기를 한 것도 있는 거는 다시 풀서클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돌아갈 거면 제가 융자한 거가 되게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하는 비즈니스들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싫습니다. 아니 네. 일을 아직도 하면서 아, 그거를 사이드로? 예, 사이드로 아, 비즈니스 싫어요. 네, 사업가 네. 싫다고 하십니다. 3월에 결혼하실 분께서 싫대요. 아. 네, 참고해 주시고요. 싫습니다. 아, 뭐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일라이의 삶에 대해서 뭐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왔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들어본 것 같아서 이거 이제 우리 마지막 코너 남았는데 이거 준비해 왔어요. 그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그건데 누구한테 편지 쓸 건지 그리고 이제 편지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진짜 끝낼 거거든요. 일라이 이 편지는 솔직히 자기 실제로 말해야 되니까 영어로 해도 돼요. 어. 뭐 그냥 말 그대로 어쨌든 약간 방송이고 여기 팟캐스트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말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어떤 이 자리를 사용해서 한번 하고 싶은 말 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I see.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설마? 네, 좀 내가 대본을 줬잖아요. 맞아요. 댓글 한 사람 예, 있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조이스 야마구치라고 있어요. 오케이. 예전에 그 하이스쿨 다닐 때 선생님인데 아직도 어. 되게 친하게 얘기하고 거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녁 네. 먹고 아직도. 오. 근데- 은사네, 은사. 응. 근데 제가 하이스쿨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문화가 공부를 열심히 1등을 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등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떨어지면 아, 제 모티베이션이 막 떨어진 거예요. 또 동기가 확 꺾이는구나. 예, 네. 다른 사람들 막 앞으로 떠나는데 응. 저는 혼자 처진 느리고 것 같고. 그래서 10학년 때도 나 대학교 못 가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 성적도 안 좋고 그래서 본인의 그 책임도 있고 그냥 그 모티베이션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 만나서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대학교 갈 수 있는데 왜 열심히 안 하냐.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많이 이렇게 업해줘서 그 2년 같이 수업 받고 그 대학교 때도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어드바이스 주고 해서 와. 대학원 때도 보통 그 에세이 써야 되잖아요. 그 신청할 때 맞아요. 그것도 많이 도와줬어요. 아, 진짜. 그래서 아직도 그분하고 되게 많이 대화해요. 그럼 그분한테 뭐 그분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몰라더라도 아니면 내가 이 클립만 잘라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으면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길래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봐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냥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영어로 할게요. 네. 자 번역 잘 부탁드려요. 뭐 알아서 뭐 어떻게 휴지라도 준비해드릴까? 우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실 거예요? 우실 거예요? 아니요, 그럼 무슨 휴지라도 얘기를 어디 할까요? 한번. but 얘기할 거면 Yum, thank you for seeing potential in me when I didn't see potential in myself, and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and walking through my early adulthood till now. And yeah, I really appreciated just your guidance in my youth, and I'm glad that you're able to see me grow up, be a man, and that I even got to introduce my future wife to you. So yeah, I'm just grateful. 난 영어를 알아들었으니까 되게 그렇다. 나 또 파워 F가 나왔는데요. 저기가 오겠는데요? 네. 실리 씨가. 일단 통역부터 드릴게요. 뭐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심플한 말 아니었잖아요. 기억을 다 못하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저는 약간 눈물 나왔다고요. 본인이 가능성을 본인 가능성을 보지는 못했을 때도 본인의 가능성을 봐주고 자기한테 계속 더 하라고 인커리지 해주고
그래서 지금 자라오는 그 애기였던 자신이 지금까지 자라오는 자신을 계속 봐주고 이제 결혼할 사람까지 데려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봐주고 해서 이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와우. 그런 사람이 삶에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와우. 아무튼 되게 파워풀한 메시지여서 저 잠깐 흔들렸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미국에서 날아왔어요. 미국에서 날아와서 정말 귀한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해줬는데 결국은 이제 일라이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바는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꿈은 없는 것 같아요. 일직선으로 가는 꿈은 없지만 좀 삐뚤삐뚤삐뚤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표만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거기 닿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결국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게 잘 전달이 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멘트가 있어요. 뭐 꿈꾸는 땡땡땡 일라이였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요거 아마 땡땡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라이한테는. 그러니까 자기네 삶을 이제 함축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꿈꾸는 느림보 뭐 꿈꾸는 거북이, 꿈꾸는 모험가. 거북이 좋아요. 거북이 좋아요. 그러니까 느리게 가도 도착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약간 그런 함축할 수 있는. 근데 이미 꿈꾸는 거북이 누구 했거든요. 네. 이미 임자가 있어. 임자가 있어가지고 새로 한번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게 있으면 그거로 이제 엔딩을 하고 이제 저희 마지막 클로징하고 마무리할게요. 꿈꾸는 나무늘보 일라였습니다. 네, 우리 일라이의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중간 우리가 아는 이런 그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회사들 그렇고 그리고 사실 엔터 쪽 업무는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업무여서 그래서 틱톡에 대한 얘기도 살짝쿵 들었고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고 어디 가서 우리가 또 이런 정말 살아있는 그 엔터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으로 우리 MC 맹고님께서 클로징 해주실 건데요. 우리 클로징 하고 오늘 28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넷플릭스라는 엄청나게 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해서 진짜 너무 멀게 느껴지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 아닐까, 저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왔는데 막상 와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게 저만 이제 고군분투하고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름의 힘든 여정이 있었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되게 동질감이 들어서 좀 마음의 거리가 조금 좁혀졌달까?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엘리아스 님에게도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엘리아스 님의 가능성을 봐주시는 분이 있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참 다행이고 앞으로도 여정에 그런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같이 가는 사람들과 함께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힘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유난히 영어 쓰신다고 긴장하시고 네, 오늘 많이 청취자의 느낌으로 많이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 수능 시험 다시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많은 같이 이걸 진행을 하면서도 저희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방송이었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올해만 2번째 퇴사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